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랑이 해를 맞아서 금융계가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내놓으면서 이 고객들의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금리 우대는 기본이고 각종 경품이 제공되고 또 나만의 새해 소망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재테크는 기본으로 제공되니까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벌써부터 문의가 뜨겁다고 합니다. 금융권을 둘러싼 호랑이 마케팅 붐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호랑이해를 겨냥한 금융권의 각종 마케팅 이벤트, 상품들 어떤 게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금융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경인형 호랑이해를 맞아 금융권도 호랑이를 이용한 상품을 내놓고 각종 이벤트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금리 우대 상품이 있어서 올해는 성공적인 재테크로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려는 이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또 추첨을 통해 순금 호랑이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이벤트도 쏠쏠한데요. 해마다 신년이면 은행들은 신상품과 함께 이벤트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로 은행들은 예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개인 고객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어서 은행권도 개인 고객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한편 올해 우리은행 민영화나 외환은행 매각 등 은행권의 대규모 인수 및 합병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에 세판짜기가 시작되기 전에 은행들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추세이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으로 얘기하면은 고객들을 더 붙잡아서 이해금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년 맞아서 어떤 구체적인 상품들이 등장했는지 좀 알아보죠. 네, 먼저 기업은행은 경인년을 맞아 1년 만기 정기적금의 최고 연 4.4%의 금리를 제공하는 호돌이 정기적금을 2월 말까지 판매하는데요. 이 상품은 매월 1,0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최종 10년간 자동 연장이 됩니다. 특히 새해 소망이나 금연, 다이어트 등 자신이 이루고 싶은 내용을 통장에 문구로 새길 수 있는데요. 설 명절 직후인 2월 16일부터 19일에 만 20세 미만의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초회 납입 부분에 한해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시티은행도 등산을 열심히 하면 고금리를 주는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기본금리 연 4%에 통장 가입 후 1000m 이상의 산에 올라 사진을 찍어오면 건당 0.1%포인트씩 최고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줍니다. 또 은행이 지정한 15개 산 가운데 가입 후 1년 이내에 10개에 오른 뒤 사진을 제출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주는데요. 새해를 맞아 등산으로 몸도 가꾸고 재테크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인 셈입니다. 네. 기본으로 1%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금리 1% 아쉬운 판에 참 대단한 건강도 이루고 투자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그 밖에 또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까? 네, 호랑이 모양으로 제작된 기프트 카드도 나왔는데요. 신한카드의 호돌이 기프트 카드는 기존의 기프트 카드처럼 사각 형태가 아니라 호랑이 모양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10만 원권부터 5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총 5종이 판매되는데요. 한편 프라임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5.5%의 금리를 제공하는 100호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올림픽이 있었던 게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호돌이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이제 백호랑이 해를 맞아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상품을 살펴봤고요. 마케팅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하나은행은 경인년을 맞아 어린이 경제교육 사이트인 하나시티에 자신의 새해 소망과 계획을 올린 아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닌텐도 위와 mp3 플레이어 등을 나눠주고 있고요. 국민은행은 2월 말까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300달러 이상 환전하거나 1000달러 이상을 송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5돈 상당의 순금 호랑이를, 2등 10명에게는 자전거 등을 나눠줍니다. 네. 우리은행은 2월 19일까지 우리은행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년점을 볼 수 있도록 운세 쿠폰을 제공하는데요. 우리은행은 17일까지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한 명에게 황금 호랑이 한 양 등을 제공합니다. 부산은행은 2010 새 출발 기분 좋게 호호호 이벤트를 1월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엽서에 새해 희망 메시지나 독특한 축하 문구를 담아 은행 지점에 접수하면
총 201명에게 넷북 등 경품을 나눠줍니다. 또 2월 19일까지 고객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접수받아서 정월 대보름날 해운대 백사장에서 달집과 함께 태워서 애건을 쫓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이 예전과 달라진 게 비슷비슷한 이벤트를 꾸미는 게 아니라 각각 고객이 활용하기 편한 다양한 이벤트를 꾸미고 있다는 게 참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접한 고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은행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아직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아직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들이 고금리 예금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종 신년 이벤트는 은행들이 고객 붙잡기용으로 혜택을 마련한 것인데요. 때문에 거래 고객이라면 한 번쯤 이벤트에 참가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매일 꾸준히 가입을 하고 계시며 청소년층은 자격증이나 취업, 남성 직장인은 금연, 여성 직장인은 날씬한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 등을 목표로 한 다양한 고객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적금하면 금리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은행 측에서 그 예금, 이율이 높은 것들을 내놓고 고객의 돈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품을 가입할 때도 그냥 덥석하면 안 되고 또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급한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알아볼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살펴보고 보면 좋을까요? 네, 신년 상품의 주는 역시 고금리 예금 상품인데요. 가입 시에는 만기를 짧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 전략이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향후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만기를 짧게 해서 시중금리가 오르면 고금리 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동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은행들의 일부 신년 상품은 최고 금리를 받는데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다른 상품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은행별 조건 꼼꼼하게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등산, 산 올라가셔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금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소원하셨던 걸 이루시고요. 산뿐이겠습니까? 차근차근, 차곡차곡 이뤄가셔서 올해만큼은 원하시는 금융상품으로 적절한 혜택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요즘 대형 마트에 인터넷 쇼핑몰에 백화점 같은 데 감안하다 보면 장보기 참 편해졌다라는 느낌 드실 겁니다. 도심 구석구석엔 슈퍼마켓까지 들어와서 쇼핑의 편의를 더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재래시장에서 장보는 즐거움들을 다시 되찾고 싶다. 이런 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서민경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재래시장. 이 인심이 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잘하면 애놀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런 재래시장이 문화 마케팅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실속파의 소비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장보기가 점점 즐거워지는 이유 지금 재테크 플러스에서 함께 보시죠. 저렴한 가격에 덤과 애누리까지 가능한 재래시장. 거기에 색다른 변신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의 발길을 절로 향하게 한다는데 많이 활성화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문화센터 부럽지 않아요. 재미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해요. 방만 보는 시장은 이제 옛말.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특별한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자. 경기도 수원의 한 시장. 이곳에 어떤 이유가 손님들을 불러 모으는지 궁금하다. 예. 저희 목포시장에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오네요. 다름 아닌 시장에 울려 퍼지는 방송 서비스.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다. 지금 방송에는 DJ가 빵집 가게 사장이야, 사장. 빵집 사장님이 DJ란 말씀? 사실 확인을 위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한 걸음을 달려갔다. 정말로 방송 부스에 마이크까지 갖출 건 다 갖춘 시장 방송국. 그리고 오늘의 DJ는 정말로 빵 굽는 빵집 사장님. 진행이 순대집 사장님도 음식집 사장님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DJ를 맡는다고 하는데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2차례 진행되는 방송은 별난 DJ 덕에 수원 지역 내에선 이미 남부럽지 않은 라디오 스타. 춘자야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목골 온에어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주는 문전성시 프로젝트란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일환으로 시작된 라디오 방송인데요. 상인분들이 진행하는 상인 진행 1인 방송입니다. 혼자
대본도 쓰고요. 여기 보시듯이 대본도 쓰고 음악 선곡도 하고 또 직접 방송도 하고 1인 한 3, 4역을 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빵집과 DJ,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지만 진행하는 라디오 덕분에 가게를 찾는 손님도 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람있다는 사장님. 두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아마추어라 중간에 이게 틀리기도 하고 뭐 방송이 또 잘 안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건 상인분들 같이 또 그런 뭐 아마추어가 진행하는 방송들도 즐거워하시고요. 또 그런 것들 고객 여러분들도 또 신선하게 받아들이시고 저희도 장사하는 거 외에도 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또 뿌듯해하고 또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혜택은 방송 중에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다는 점. 신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청. 아까도 지금 나가는 곡도 그 신청곡 들어온 거 바로 틀어드린 거고요. 지금 또 오셔서, 직접 오셔서 또 신청곡도 주시고 그러십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노래 신청 좀 해라 왔는데요. 예, 틀어드릴게요, 같이. 예, 예. 고객분들도 참 많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고. 이런 재래시장도 이런 데가 있구나. 또 시식도도 이렇게 생기고, 쉴 때 갈 때, 쉬었다가도 가고 커피도 한 잔 마실 때도 있구나. 어디 돌아다녀봐도 수원 목골 시장 같이 이렇게 잘 된 데는 없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상인으로서 참 즐거운 소리죠. 반가운 소리고. 이처럼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방도 보고 이웃의 정이 담긴 시장 라디오로 재미까지 챙겨갈 수 있다. 성황리 행사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나 또 우리 시장을 찾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좋아하시고 너무 재밌어하시고 그래서 장사하시는데 뭔가 좀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장을 찾는 고객분들도 시장 장을 보러 오셨는데 재래시장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새롭게 또 듣고 직접 또 오셔서 뭐 신청곡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연도 이렇게 주셔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뭐 활발해지고 또 활기차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명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열창 중이신 이분들이 바로 두 번째 주인공들. 여기는 목골시장에 있는 상인들로 이루어진요 준마 불평 합창단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예쁘게 하기로 했죠? 옆으로 예쁘게 합시다. 노래의 안무까지 맞추면서 연습에 매진하는 합창단원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은 주부 합창단이 목골 온에어에 출연하는 날. 네. 저희 목골정합시장 최고의 스타죠. 저희 라디오 스타보다 더 스타이신 불평합창단 어머님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평합창단 어머님들 오늘도 들어보고 올게요. 길은 좋은데 노라선 지켜요. 소리가 커요. 발걸음으로. 재미있는 가사들을 직접 작사한 곡으로 멋지게 한 곡도 뽑아내는데 합창단은 특히 주부 고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수원 스타란다. 연습하면서부터가 재밌고요. 일하면서 우리 노래를 흥얼흥얼대서 더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굉장히 재밌어하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행복하고 제일 중요한 건 손님이 많이 오셔갖고요. 통장이 막 쌓여요, 돈이. 수원이요. 화이팅! 신나는 음악과 춤 삼리경에 빠진 사람들. 평범한 댄스 스포츠 학원인 듯 보이지만 이곳은 재래시장 내 문화센터다. 정말 하루 안 오는 날은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또 하고 나면 몸이 가볍고. 짬을 내서 지금 운동하고 온다고 스포츠 댄스 건강 운동하고 온다고 그러죠. 재래시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각종 문화 강좌를 접할 수 있는 이곳은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 여 시장에 그놈을 팔고 있는 사람이. 저희는 수유시장에서 옷을 팔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 상인은 물론 시장을 찾는 고객들까지 무료 강습이 가능하다. 흔히 절로 나는 스포츠 댄스 수업은 단연 인기 만점.
강사님의 그 지도 아래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좀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무료 강습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주니 입문학원 부럽지 않다고. 물론 장사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최선대로 지금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이 일단 건강해지고 일단 후끈 달아오르니까 손님들한테도 칭찬하게 되죠. 시작. 2, 3, 이렇게 흥겨운 음악과 댄스로 몸을 풀어주면 장 보는 손님도 흥이 나고 시장 사장님들도 손님 맞는데 신바람이 난다는 사실. 고맙습니다. 또 잡수시고 또 오셔요. 예.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전환이 되면서 장사도 지금 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시장의 혜택은 그뿐이 아니다. 이곳은 장보러 나왔다가 인테리어도 배워간다는 목공교실. 뭔가 이렇게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그 만남의 장으로서 이 공간이 잘 이렇게 활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톱질, 망치질을 거쳐 마무리 손질까지 완벽하게 끝내면 DIY, 나만의 맞춤 가구 완성. 의자, 아이들 그 실생활에 사용하는 의자 만들었어요. 이런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 집에 갖다 놓거나 선물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심후한 재래시장답게 재료비 2만 원이면 모든 걸 만들어갈 수 있는 목공교실. 신청자가 항상 10,000원이니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하다. 재래시장에서 장도 보고 문화감독도 들어오세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황학동에 위치한 시장. 이곳의 특별한 변신은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고 손님들이 좋아해요. 지하에 내려가시면요. 보물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특별함을 품고 있다는 시장 지하상가. 기둥이며 계단, 벽면 등 상가 곳곳이 범상치 않다. 이곳은 지하상가 비인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입니다. 시장 안에 공방이 들어섰다? 설명만으로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니 개성 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각자의 멋을 뽐내며 전시돼 있다. 서울시 그 시장의 빈 점포를 공간을 활용하고 또 작가들 입주해서 그 공간을 또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꾸며주는 공간이 있어서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섬유, 도자, 실보 등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어 눈이 즐거움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어 배우는 즐거움까지 더해진다. 이쪽 원을 생겨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시장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왔다가 편하게 들리면서 예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체험 공방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더 이제 쉽게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공예하는 작가들이 여기 이런 데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되게 금방금방 소비자 반응도 알 수 있고 좀 구경들도 많이 하러 오셔서 저희도 이렇게 서로 재밌고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전시회에서나 볼 수 있던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시장에서 만나니 예술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온다. 여기 구경하려고 지하로 와서 한 번씩 보고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안 본 것들,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먼저 썰렁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장치를 해놓으니까 참 좋구만. 한편에는 실내 포장마차를 개조해 각종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놨는데 마음에 드는 작품은 직접 구입할 수 있어서 시장에 들렀던 고객들이 자주 애용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신기하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너무 좋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예술을 접하는 기회. 이제 멀리 갈 것 없이 재래시장만 찾아도 모든 게 가능하다. 거기에 시장의 훈훈한 인심이 더해져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니 시장에서 예술을 배워보자. 우선 시장 안에 이런 그 예술이라는 공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신선했고요. 또 횟집 옆에 뭐 공방이 있고 이불집 옆에 이렇게
작가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 문화, 그리고 예술까지 다양한 변신으로 소비자들을 매혹시키는 재래시장. 만약 당신이 알뜰한 실속파라면 시장이 주는 아낌없는 혜택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이 재테크의 기본은 돈의 원리, 수입의 원리를 아는 데서 시작하겠죠. 물론 그거 못지않게 제대로 알고 나면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마법의 돈 관리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분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제일은행 삼성 PB센터의 고득성 PB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실 이거 누구나 나름의 방식으로 돈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적은 원금으로 최대 수익을 올리고 어떻게 효율을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잣돈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해도 돈 관리 잘못해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는 수백 시간을 활용합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머뭇거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시작해라. 예. 이게 사실 뭐 출발은 비슷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궤적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서로 격차가 벌어진다. 맞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 돈에 관한 영역 중에서는 사실 빨리 출발하느냐, 늦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30세입니다. 30세의 A와 B는 돈 관리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새해에 하게 됐습니다. 네, A는 그 결심을 하자마자 돈 관리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30세부터 5년간 매월 100만 원씩 불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5년간 6천만 원의 원금을 투자를 하고 35세부터는 그 마련한 목돈을 노후까지 65세 시점까지 30년간 그대로 예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B는 45세부터 65세까지 20년간 열심히 돈을 불입하기 시작했습니다. A처럼 월 100만 원씩 20년간 넣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B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A는 5년간 넣었지만 나는 20년간 넣었기 때문에 A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노후에는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 가지고 돈을 불입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A는 6천만 원 불입했지만 B는 2억 4천만 원을 불입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30세부터 35년이 지난 65세 시점에 얼마가 되는지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네요. A의 6천만 원은 13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알아보니까 B의 2억 4천만 원은 7억 6천만 원이 된 겁니다. 오히려 4배를 더 돈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A의 반토막밖에 모으지 못한 거죠. 네. B가 알아보니까 65세 시점에 알아보니까 그 30년 동안에 은행에서 이자율이나 수익률 자체가 연 10% 봉위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연 10% 봉위로 운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 금리로 따지더라도 먼저 빨리 준비하는 것이 이러한 돈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는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죠. A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5년이지만 6천만 원 불입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일이겠고요. 네. 먼저 시작해라라는 얘기, 뭐 저도 사실 B 쪽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사느라 바빠서 그래도 6천만 원하고 2억 4천이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결과로 가서는 30몇 년이 지난 후에는 절반 가까이밖에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렇게 되는 거 2배 차이가 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참 속상한 일이네요. 오히려 A가 2배가 더 많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A가 2배가 더 많으니까 이게 원금이 많아도 빨리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예,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이 돈의 원리를 저희가 수입의 원리도 알고 돈의 원리 알았으면 이걸 돈 관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수입의 원리와 복리의 원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의 원리가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실제로 우리의 돈의 관리에 적용을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만드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만드는 비결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돈의 원리를 실제 돈 관리에 적용하시면서 시간에 오랫동안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입의 원리를 적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돈 관리를 시작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월급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급부터. 매월 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적게 버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게 좋겠죠. 그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동을 하셔가지고 뭐 스케줄도 더 관리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열심히 버시고요. 두 번째, 그 번 돈을 우리가 잘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당연한 원리겠죠. 근데 그 저축의 기술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수입 자동 배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수입 자동 배분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선 저축을 하고 나중에 지출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목적별로 수입을 배분하는 그러한 과정을 자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수입 자동 배분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수입이 있으면 그때그때가 와서 하지라고 하고 또 이상하게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막상 돈이 들면 상황이 바뀌어서 원래 계획대로 분배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자동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이게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더 짚어주십시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수입이 들어오면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수입이 들어왔을 때 이 적은 수입이지만 그거를 한 몇 달 투자하시면은 달랑 몇백만 원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수입이라도 장시간 투자하시면은 엄청난 큰 돈을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고민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잣돈이나 자산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산은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해서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민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관리할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쩌다가 큰 목돈이 생기게 되면 그 목돈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관리해 볼 생각은 안 하고 큰 욕심이 갑자기 생겨서 어디다가 확 집어넣어가지고 큰 수익을 얻을 요량으로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테크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올 때 월급 자체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목돈을 분산 투자하는 거 이전에 먼저 적은 수입부터라도 분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동적으로.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수입을 분산하다 보면 수입이 포트폴리오화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아진 목돈도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위험 분산 효과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복리의 원리를 활용해서 모으시다 보면 나중에 그 적은 수입이 여러 가지 큰 머니트리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수입부터 쓰고 난 다음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부터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수입 자동 배분 시스템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입을 나눠서 관리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따지고 보면 꽤 복잡한데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은요,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어렵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별로 대학교 공부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무 공부도 별로 하지 않으시고 아주버니 같은 경우도 악착같이 해서 돈을 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천을 하지 않고 괜히 전문가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문가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거기서 수입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말씀드렸죠. 수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거를 장기간 투자하는 복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매달 받는 300만 원, 200만 원 월급이지만 그 수입 속에는 여러 가지를 위한 자금들이 숨어져 있다는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기간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60, 7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1차적인 수입은 끊어지게 돼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겸손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50대에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인생 사이클을 보시면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수입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아플 때를 위한 수입이
아플 때를 대비한 자금이 그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플 때는 돈을 못 벌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플 때를 대비한 자금인 수입 속에 그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플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늙었을 때는 수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끊어질 때를 대비한 수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입을 몽땅 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늙을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에는 우리가 수입보다 더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그때를 위한 돈도 지금 젊었을 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그 숨어 있는 수입을 발라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저의 그 수입 자동 배분 시스템의 기본 개념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예비자산, 보장자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언제든지 돈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자산이라는 것을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수입을 배분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수입의 일부는 보험 등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투자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는 말이 맞겠지만 투자라는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린 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집을 갖기를 원하죠. 그게 소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을 갖기를 원하니까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을 대학교 보내고 나같이 빨리 은퇴해가지고 행복하게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 그런 것도 소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늙을 때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필요와 소망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소망하는 것을 더 찾습니다. 네. 꿈을 쫓게 돼 있죠. 난 뭐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그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젊었을 때의 그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한 자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소망에 대한 자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30대 중반, 후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소망보다는 필요 쪽으로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노후 자금도 은퇴 자금도 꿈의 자금, 소망의 자금이 아니라 필요 자금이 되는 그럼요. 거죠. 예. 그리고 투자 자산, 자녀 대학비도 이제는 자녀를 유학 보내고 싶다. 그런 소망이나 더 큰 희망보다는 필요 쪽에 맞춰지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단계별 자금이 있기 때문에 필요와 소망에 따라서 이러한 자금들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금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바로 수입서부터 일부를 떼가지고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5가지 보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네. 자산 구성을 통해서 수입의 포트폴리오를 짠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적인 생활비 석 달에서 6개월 정도는 유지하는 거 한 500만 원 집어넣어놨다. 그밖에 은퇴, 집, 투자 자산, 보장 자산까지 이렇게 나눠 놓으면 말씀하실 때 통장 15개 굉장히 부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통장 개수도 많아지겠습니다. 통장 수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파일함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니까 포트폴리오가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파일함이라는 뜻입니다. 서류함. 그러니까 5개의 서류함을 만드세요. 통을. 저도 이제 제 책상에 5개의 서류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류함에는 예비자산 통장을 넣어놓는 겁니다. 예비자산 통장은 한 2개 정도만 만드시면 됩니다. 거기다 그래서 생활비에 3개월에서 6개월치만 넣어놓고 계시면 돼요. 찾아 쓰지 마시고요. 긴급한 상황에만 쓰세요. 네. 파일함 있죠. 자, 두 번째 파일함에는 보장자산 파일함입니다. 보장자산 포트폴리오죠.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자기는 보험이 없는 것 같지만 책상 서랍, 그 다음에 장롱 뒤에 어딘가에 다 보험 증서가 다 숨어 있고 어딘가 다 잊어버렸을 텐데요. 이 파일함에다가 약관하고 그 증서를 갖다 다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요거를 잘 정리해 두셨다가 중복 가입된 보험이 없는지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자문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기의 에너지인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리고 은퇴자산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에도 통장을 하나씩 쌓아놓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은퇴자산 포트폴리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있거든요. 국민연금 다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예, 기본적으로. 자기의 에너지가 국민연금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국민연금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욕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가장 좋은 연금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국민연금을 얼마큼 불입했고 내 퇴직금은 얼마고 내 통장은 또 몇 개가 더 있다라는 것을 갖고 계시면 파일함에
그럼 그걸 갖고 계셨다가 은퇴 전문가하고 또 상담을 또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집 포트폴리오에도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증서가 있겠죠. 네. 집 문서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증서와 보험 증권과 그 다음에 펀드 통장과 예금 통장 등을 각각의 파일 한 5개 관리하시다 보면 마음이 든든하죠. 돈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벌고 자동으로 넣으시고 그러다가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자기 개발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금융자산 내에서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이런 자산들이 점점 커진다는 게 큰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초입니다. 어영부영 뭔가 여러 가지 결심한 계획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뭘 계획했었지 잊어버리시는 분들 이제부터라도 마법의 돈 관리 따라서 잘 관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C제일은행 삼성PB센터의 고득성 PB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한 경제연구소에서 2009년 10대 히트 상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스마트폰, 선덕여왕 등이 올랐지만 1위는 막걸리가 차지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미용에도 탁월해서 최고의 웰빙주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 막걸리 용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쌀만을 사용해서 막걸리를 빚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퍼스트클래스는 단연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막걸리를 만드는 기업, 미국 뉴욕에서도 그 맛을 인정했다고 하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이어지는 막걸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참사리 탁주의 강환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퍼스트클래스에서 함께 하시죠. 서민들의 술이라 불리며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던 시절. 서민의 애환을 달래줬던 막걸리. 오늘날 다양한 효능이 부각되면서 막걸리가 대중의 술로 거듭나고 있다. 그중 100% 친환경 쌀로 막걸리의 고급화를 선언한 기업이 있으니 참사리 탁주가 오늘의 주인공. 2005년 5월 출시 이후 최고의 맛을 위해 1000번 이상 맛을 바꿨을 정도로 강환구 대표의 막걸리에 대한 열정은 수명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 결과 국내 전통주 품평회 탁주 부문 1위, 국내 최초 막걸리 뉴욕 입성 등 빛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 국민주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웰빙주로 거듭나고 있는 참사리 탁주의 강환구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예, 저희가 이제 좋은 우리 국내산 고품질 쌀로 이제 참사리 탁주를 빚었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들도 평가도 굉장히 좋았는데, 정부에서, 항상 주최한 그 공식적인 그 전통주 품평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상을 수상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정말 좋은 쌀을 빚은 그 술에 대한 우리 막걸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장에서도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돼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술 만들 때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맛에 이제 물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이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원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고집스럽게 써온 그 국내산 친환경 무농약쌀 이상의 원료만을 이제 고집해서 쓰고 있고요. 결국 그것이 그 참사리 탁주의 맛에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물과 기타 이제 저희 그 장인 정신에 빛나는 이제 그 노하우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뛰어난 맛이 소비자들한테 아주 굉장히 평가가 좋은 맛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그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남한산성 소주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그 가친께서 이제 기능 보유자로 해가지고 이제 그 술을 빚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자로 해가지고 이제 그 술을 빚는데 아시다시피 40도짜리 전통 소주입니다. 그래서 요새 세태는 좀 웰빙 추세고 그래서 저도주 저알코올 즉 순한 도수의 술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술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새로운 술을 빚으려고 한 차에 이제 막걸리가 그 중에 가장 요새 트렌드 맞고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생각하게 됐고, 그런데 일반 막걸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에 새로운 바람을 불을 수 있는 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원료 자체도 남다르게 이렇게 선택해서 한 게 이제 막걸리를 빚게 된 첫 번째 적이고요. 그래서 그 막걸리를 좋은 원료로 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막걸리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직접적인 겁니다. 저희가 사실 막걸리 하면 이제 저가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심의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가 원료를 차별화시키는 데 많이 노력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막걸리가 기존에 750ml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적인 그런 용량도 500ml로 좀 소량을 해서 그런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이상의 유기농 쌀을 이용해서 100% 유기농 쌀에 우리 지리산 토종 벌꿀을 첨가해서 이제 토종 벌꿀을 발효해서 이제 정말 고급화된 이제 참쌀이 프리미엄급 그 막걸리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 보면은 막걸리에 대해서 기존에 안 좋은 반응도 계시고, 또 막걸리 싼 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연회장이나 이렇게 쓰느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리미엄급 같은 경우는 사실 재벌의 회장단 모임이나 또 호텔의 연회장에서 사실 격식 있는 자리인데 막걸리 그냥 내놓기 좀 뭐한데, 그런 데서 사실 상당한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도 더 이상 싼 술이 아니고 굉장히 격이 있고 고급 술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우리 그 참사리탁주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출시 기념식도 하고 왔는데 미국의 반응은 의외로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인, 우리 교포도 그렇지만 일본인들, 미국에 계신 일본 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실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도 200박스 정도 선적이 됐는데 굉장히 사실 판매량도 늘어났고, 참사리탁주는 미국에서 현재 굉장히 맛있는 술, 좋은 술, 가장 중요하고 고급 술로 인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자마자 바로 그날로 다 팔려서 뭐 소매장이나 아니면 음식점에 다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막걸리가 더 이상은 싼 술이 아니고 세계 경제 1번지, 금융의 1번지가 뉴욕 아닙니까? 그래서 뉴욕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막걸리는 세계 어느 곳에 더 이상 못 나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후로 뭐 베트남, 홍콩, 일본 뭐 굉장히 생주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뭐 사실 참사리가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에서 소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막걸리 대중화시켜 고급화 세계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내에서 정말 젊은 층에서 이 막걸리를 사랑하지 않고 막걸리를 제대로 모른다면 사실 저기 본국에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사상도가, 그러니까 근거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나라의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막걸리를, 우리 술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젊은 분들이 정말 즐기는 그 주류 문화, 그게 뭐냐 해서 그 대변되는 게 홍대 그 클럽 문화 아닙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가서 정말 젊음의 발산과 끼와 열정을 다 발산하는 것이 홍대 같은 그런 클럽 문화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자, 그러면 참사리탁주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한테 퍼지고 우리 술의 주류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홍대 클럽에 락과 젊은이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게 정말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사리 락 페스티벌을 홍대 클럽에서 기획을 해서 개최하게 됐고, 역시 반응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막걸리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뛰어난 술인지 몰랐다.
정말 이 정도의 술이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막걸리를 충분히 마시고 이런 문화화야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정말 여러 군데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굉장히 막걸리의 새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좀 더 발전된, 좀 더 진전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 꾸준히 열어갈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국내 마케팅에 정말 홍보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쓸 생각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막걸리가 현지화, 각 세계의 현지화를 통해서 세계인이 정말 사랑받고 한국의 막걸리가 정말 몸에도 좋고 또 굉장히 우리 사람과의 그런 교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술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그 회사 또 저희 임직원 모두의 꿈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에 있죠. 직업 없이 쉬고 있는 이 사실상 실업자가 최근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구직 단념자, 은퇴자, 사실상 실업률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제활동 인구에선 벗어나 있는 인구가 400만이나 된다. 이게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라 밖에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때문에 이 일자리 정부를 모토로 올해 우리 이명박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책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워서 정말 이 구직 단념자들이나 명퇴자들도 제2, 제3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직장 찾아보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센 경제 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